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결국 체포된 파주 슈퍼개미. 파주 슈퍼개미, 그러니까 오슬람 임플란트의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그 직원이요. 예, 검거됐다면서요, 밤사이에. 예,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이제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죠.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이제 숨어 있던 이 씨를 발견해서 바로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내 다른 방에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멀리 못 갔네요. 네. 예. 이 씨는 작년에 이제 한 코스닥 상장사 지분 1,400억 원치를 한 번에 샀다가 팔아서 화제가 된 일명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으로 좀 알려져 있죠. 예. 결국 그 이름처럼 파주에서, 그것도 자택과 멀리 가지 못한 곳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네. 경찰은 또 이 씨가 지난달 중순에 1kg짜리 금괴 851개, 약 680억 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어제 압수수색할 때 수사관들이 이 씨 집에서 금괴로 추정되는 박스 22개를 수거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괴가 지난달 중순에 산 그 금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 씨 일가가 보유한 건물 3채의 근저당권이 최근에 일제히 말소가 돼갖고 이게 그 횡령 자금으로 대출 상환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금괴도 사놓고 건물도 사놓고 그리고 외국으로 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못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서 잡힌 겁니다. 김준일 기자. 예.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경고음이 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부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 했는데 이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이미 2019년 감사 사업 보고서에서 네. 좀 불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시되는 과정에서 오류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2019년, 2020년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이게 전혀 적발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횡령 죄송합니다. 횡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를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뭐 감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이런 불투명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를 했고, 네. 2014년, 2015년에도 이미 여러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 내역 미기재를 이유로 정정 공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래요. 자산과 당기순이익 이익을 줄여가지고 다시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매우 불투명했다. 예고된 뭐 이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투자하신 분도 많은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괜찮대요. 뭐 회사 측 주장은 이럽니다. 지금 자기 자본의 91.8%를 횡령했다라고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거는 2020년 기준이고, 그 자기 자본은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매출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59%밖에 안 된다. 근데 59%의 자기 자본을 횡령한 게 이게 적은 건 아니고 적은 건 아닌데, 회수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회수 된대요? 그러니까 회수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지금 뭐 금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래가 뭐 입증이 되면은 다 압수가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손실을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파주 슈퍼개미가 비싸게 사서 싸게 네.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 예. 봤다는 거죠. 손해 본 거, 그리고 지금 뭐 이 건물 근저당 해소한 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다툴지 뭐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예. 참, 좀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하여튼 검거가 됐다니 그나마 다행이고요. 김광일 기자, 두 번째로 갑니다. 예, 문을 빕니다. 문을 빕니다. 국민의힘 얘기인데 어제 하루도 정말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 이 누가 한 말이죠? 문을 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젯밤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밝힌 말입니다.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이제 문, 원래는 이제 전쟁에서 행운을 빈다, 뭐 영어로 하면 굴럭,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물은 무슨 자식운 하는 것처럼 무운, 예, 어떤 문무할 때 그 무죠. 예, 원래 뜻은 이제 뭐 그 굿셀무 그런 뜻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썼던 표현이기도 해갖고, 네. 그 원뜻보다는 뭐 진짜 이게 꼴도 보기 싫은 상태한테 이제 좀 정중하게 좀 선을 긋는 말로 좀 들리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윤석열 후보를 손절한 거 아니냐, 둘 사이의 공조가 결국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밤에 올린 SNS 좀 올려주세요. 유튜버 레인보우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올렸는데
뭐 그냥 읽으면 원론적인 얘기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맥락을 다 아는 사람이 보기에는 저 문장이 예사롭지 않아요.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빕니다. 이게 다 거리를 두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낮까지만 해도 좀 갈등이 해소되는 좀 국면으로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체를 하는 이제 그 발표한 이후에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 사퇴해라 뭐 이런 목소리가 좀 급격히 잦아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낮에만 해도 우리 후보가 파격적인 변화를 이끈다면 인기를 다시 회복할 거다 해갖고 이렇게 좀 밝혀왔고 분위기가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신임 선대본부장도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분위기가 좀 풀리는 거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권영세 본부장한테 연습 문제라고 해갖고 윤석열 후보 쪽에 좀 제안을 한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후보가 내일부터 이제 오늘이죠. 이제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해달라라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보면 이제 후보 공식 일정에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않았습니다. 제안을 던졌는데 일단은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 하나. 그리고 해프닝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전국 청년 간담회라는 이제 선대위 차원의 화상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뭐 나온다고 공지가 됐었는데 직접 나오지는 않아서 참석자들이 막 욕하고 뭐 이렇게 반발하는 소동이 있었거든요. 아니 일종의 노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청년들이 아니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냐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뭔가 소통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주최 측에서 이준석 계열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장난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또 이 대표 심기를 거슬렀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저 SNS가 올라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운을 빈다 뭐 이런 식의 김준일 대표. 예. 자 이게 참 요새 말로 혼돈의 카오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혼돈의 카오스인데 이러는 사이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또 조사가 나왔죠? 예.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3일에서 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요. 네. 이재명 37.6, 윤석열 29.3에서 8.4%포인트로 이제 오차범위 바뀌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예요.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조사보다 5.4%포인트 상승해서 12.9. 역대 지금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고치 나왔어요. 지난번 며칠 전에 10.3 찍은 게 있었는데 예. 그게 최고치였는데 지금 머니투데이가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1월 3일, 4일 1,001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예. 12.9. 12.9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15%를 넘으면은 그러니까 5% 정도면은 단일화 대상. 예를 들면 그리고 10%면은 단일화해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 15%면은 본인이 후보가 될 수도 있는 뭐 요 정도로 봐요. 보통 정치권에서는. 그래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앞으로 뭐 단일화 계속 거부하고 있지만 안 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윤석열 후보가 심각해요, 지금. 이게 여기서 어디서 많이 빠졌냐면은 윤석열 후보는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다 빠졌거든요. 근데 보수 성향 지지층에서 2주 전에 비해서 12.7% 빠졌습니다. 보수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보수가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힌 예. 투표자들이 예. 오히려 윤 후보 쪽에서 빠지고 있다고요? 중도 성향은 5.3%포인트만 빠졌는데 네. 보수가 12.7%가 빠졌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행보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로서 못 믿었다. 못 뭐 이런 믿었다라는 의미? 거고 특히 젊은 보수라고 했던 뭐 이제 본인의 성향을 했던 분들이 후보 교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 국민의힘의 청년 보좌역 중에 한 사람이 자기 SNS에다 공개적으로 후보 교체 얘기를 한 것도 좀 화제가 됐었어요.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있어서. 예,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언제 정말 15%를 찍을 것이냐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워낙 어제 바로 선대 개편하자마자 뭐 이딴 사고가 막 터지니까 토론회 하겠다. 법정 토론회 3회 말고도 더 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SNS에 올렸죠. 예, SNS에 올려서 민주당하고 협상하겠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토론회로 지금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광일 기자, 뭐 예. 지금 어제 돌아간 상황들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 청년 간담회가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돼요? 뭐 규모가 큰 행사는 아니었는데 지금 파장은 커요. 그러니까 어떡하다가 노쇼가 된 거예요? 지금의 어떤 선대위의 어수선한 상황을 좀 드러내는 것 같은데요. 해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는 그런 일정은 아니었는데 좀 네. 애매했었는데 그거를 실무자가 잘못 공지했다.
그 행사는 박성중 의원이 주최한 행사라면서요. 국민소통본부장이 이제 박성중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젯밤에 또 이제 입장을 내면서 박성준 의원에게는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이 잘못 고지한 거다. 예. 애초에 가기로 한 게 아니었는데 뭔가 잘못 이해하고 뭐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예, 책임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선대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좀 단적인 예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당 국민의힘 관계자가 저희 기자한테 한 말이 당에 내가 20년 넘게 있었는데 이런 혼란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 관계자도 예.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군요. 따라가느냐고. 또 간담회는 짧게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무슨 문제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안 나타나거나 지각하거나 실언하거나 한 게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일정을 많이 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6, 7개, 7, 8개씩.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각 본부에서 본부장들이 막 밀어 넣습니다. 여기 후보님 꼭 오셔야 된다. 근데 이게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선대위 개편하자마자 바로 몇 시간 만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요게 바로 예. 김종인 이젠 전이 됐네요.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지적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뭔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뭐 공을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스케줄을 쑥쑥쑥 집어넣는다. 이거 문제 있다 분명히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권성동 의원이 이거를 거의 사회를 봤어요. 근데 오전에 뭐 소위 말해서 윤핵관 문제 책임진다고 사퇴를 하고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본인의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고 그러면서 후보 스피커폰으로 본인이 틀고 그러면 이거는 해소가 된 거냐. 그러니까 사퇴한다고 사퇴한 게 아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같이 드러난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월간 하태경에서 우리 좀 더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모퓰리즘 논란. 자, 요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 민주당 얘기입니다. 예. 포퓰리즘이 아니고 모퓰리즘이요? 털모자를 써서 온라인상에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어제 먼저는 광주에서 보란 듯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랑 손잡으면서 원팀 행보 이어갔고요. 네.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최대 이슈인 게 탈모 공약이거든요. 예. 어제도 좀 전해드렸지만 청년 선대위가 후보한테 건의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후보가 듣고 이거 즉각 검토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여론의 호응이 엄청 났습니다. 네. 특히 탈모 인구 40%가 지금 2030 세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치료를 받는 그 인구 분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 2030은 더 신경을 쓰니까. 그렇습니다. 예. 때마침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한 젊은 층이 여기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각 잡고 좀 진지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거랑 좀 동시에 이제는 좀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재원이나 실현 가능성들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해주면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예. 또 하나는 탈모가 머리 심는 것도 해준다고 그러면 다른 미용 목적의 치료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도 나오고 중증 질환인데도 보험 적용 안 되는 그런 분들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김준일 기자. 예. 일단은 좀 통계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20대, 30대뿐만이 아니라 10대 이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세 이하가 전체 그 치료한 사람 중에 1.7%, 10대가 6.8%, 20대 20.7, 30대 20.2에서 30대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잘 잡은 공약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예. 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게 탈모 치료를 공공보험에 적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미용이라고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문재인 케어가 이제 뭐 많이 확대를 했다고 하지만은 어떤 건강보험 보험 그 적용 대상 아직도 빠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예. 그 탈모 중에서도 질환으로 인정받은 탈모는 이미 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네. 정책으로 논쟁을 펼치고 있구나.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맞아요. 이게 제일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예. 예. 자, 여기까지만 오늘 볼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